일반적으로 이 국선도 수련이나 아니면 이런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번 그 다른 사람 먼저 나보다 수련을 하고 또 이 그 수련을 잘 했던 사람들 고수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어떤 체험기를 읽고 또는 그 이 기수련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그 체험기 내지는 자서전 이런 책들은 아주 모범생들, 뭐 일반적으로는 엄친아라고 하죠. 모범생들 그 수련 분야에서 가장 어떤 그 뛰어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문자화돼서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좋은 내용 또 성공한 내용들만 기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그 10사람이면 겨우 한 사람 또는 100사람이면 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그 특별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나는 왜 수련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심지어 또 패배의식 나름대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의 쉽게 말하면 기감이 조금 예민한 분들을 위한 수련 방법뿐만 아니고 전혀 길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수련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선도 수련 원리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국선도 수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감이 예민한 분들은 바로 임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원리 또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독은 왜 돌리는가? 이런 선도 내지는 기수련에 있어서 어떤 임동맥을 돌리면 어떤 그 힘이 7배 정도가 상승을 하고 또 어떤 그 신비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 하는 그러한 약간의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책에 쓰여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입문을 했을 때 그런 임독을 소통하려면 유통을 하려면 동정이어야 된다. 또 이 소통이 되면 7배 힘을 쓸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아주 환타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독을 돌리는 이유 또 임독이 돌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시공적인 어떤 그 분석적 이 아래 이 내용이 있죠. 분석적 심리학과 통합적 수행 간에 입각하여 기시공적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국선도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의견 내지는 어떤 효과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저의 시각으로
저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그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이들은 어떤 그 영원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수행을 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영원하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 어떤 우리의 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원하면서도 어떤 그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을 찾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또는 종종 주변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또 뭔가 수련 방법이나 수련을 하는데 조금 그 더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월적 경지를 위해서는 명상과 집중 중 집중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상이라고 하면은 저희 기시공적인 측면에서 관법이 되고요. 이 집중은 연법이 되겠습니다. 관념, 의법 중에서 명상은 관법, 집중은 연법. 이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을 선택해야 한다. 산란한 마음은 집중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초월적 경지는 정신 집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초월적 경지는 하나의 고도로 세련된 정신 집중 없이는 깨어날 수 없는 경지이다. 이것이 O인가 X인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음의 변화이다.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실천할 때 초월적 경지가 나타난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OX로 화나는 마음과 욕심의 마음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 화나는 마음을 없애려면 욕심도 없애야 한다. 즉 관법과 면법, 동전의 양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경지는 국선도, 정각도, 통기법, 선도법 등의 수행법을 섭렵한 후에 가능한 깨달음이다. 이것도 O인지 X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 복부 볼링공으로 푸는 복부의 적이 풀려야만이 이 초월적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다 비워야 어떤 행복론을 설명하면서 감사행복론 마음을 비워야 또는 초월행복론 완전히 비워버려야 초월적 경지로 들어간다 하는 그것이 맞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월적 경지란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을 사랑하고 봉사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남을 위하는 뜻을 지닌 것을 말한다. 초월적 경지 이것도 O인지 X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정리시켜서 한번 OX로 점검을 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초월적 경지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순수한 그 어떤 것을 찾는 경지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초월적 경지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외부의 사물에 무관심하게 되어 저절로 아늑한 즐거움이 나오는 경지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마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법적인 분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어떤 여기에서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섭렵한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초월적 경지다라고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어떤 깨달은 이도 아플 수 있는가라는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OX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식의 발달 단계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에서부터 10, 10의 완성 숫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수련하는 데 있어서 초월적 경지, 처음부터 들어간 초월적 경지로 들어가면서 어떤 자아가 주로 머무는 범주 내지는 의식의 어떤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와 기독교 번역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나온 도표가 되겠습니다. 지하요라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명상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여기까지가 우리 국선도로 보면 정각도의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도법의 단계, 여기는 통기법의 단계 중간, 그 다음 90은 아마 선도법의 단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정리시켜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초월적 경지를 표시해 놓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정각도, 이 가운데는 통기법, 여기 위에는 선도법의 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즉 차크라, 에너지의 어떤 그 쿤달리니라고 하죠. 차크라 어떤, 그 다음에 요가, 불교, 심리학, 의식 발달, 또 아마 국선도하고 아마 비슷한 내용은 이렇게 물질, 몸, 마음, 혼, 영,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 도표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도표냐 하면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남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북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는 하나, 꼭대기는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이 면이 북사면이냐 남사면이냐 동사면이냐 서사면이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나는 왜 없었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다 다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러한 그 주관적 어떤 그 관념들은 변해 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련법도 어떤 문화도 모든 생활 양태도 다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 수행이라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같더라도 과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르다. 길을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그 요가적인 쿤달리니 차크라, 이거는 우리처럼 그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에너지의 어떤 저장고라고 할까요? 그곳에 그냥 집중을 하고 이 에너지 통로가 열리도록 기다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전기신호를 통일시켜서 이렇게 타통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식의 발달 차원을 이렇게 연구하고 궁리를 해서 어떤 그 궁리, 의심을 거듭해서 그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수행 방법도 있고, 또 불교처럼 색수상행시 한 생각을 없앰으로써 어떤 그 비비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행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체험기라든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몇몇 사람의 그 체험기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 사람은 다르다. 지난 시간에도
어떤 거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체험은 안 되지만 결국은 그 몸의 변화는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하다하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집단적 주관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수행법 내지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그 변화되어 온 어떤 수행법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다 다르다. 다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속적인 것도 없다. 하물며 우리 개인은 다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절대적인 것도 없으며 영속적인 것도 없으므로 결국 해야 될 것은 균형과 조화 어떤 그런 감각을 터득할 수 있는 터득해서 그런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초월적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다 다르다 얘기죠. 심리 유형은 우리는 길을 수련하니까 경락 유형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칼 융의 심리 유형에서 가져온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양 철학의 그 사주 명리학으로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저는 이 칼 융의 그 심리 유형을 보면서 이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칼 융은. 그러면 이 우리 동양의 어떤 그 오행이 봤을 때 어떤 주체적인 나가 빠져버렸구나. 즉 이 사고적, 감각적, 감정적, 직관적 이게 어떤 주체가 되는 주체가 빠져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그 두 모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에 보면 MBTI 성격 유형표라고 하는 마가렛과 브릭스인가요? 이게 어머니와 딸일 겁니다. 아마 그 양반들에 의해서 좀 이 주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적, 사상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고적 관살, 그 다음에 감각적 이런 두 유형은 굉장히 길을 못 느끼는 타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을 지도를 강의를 나가 봤을 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면서 탁 입 다물고 주로 공무원,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많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류 근데 길을 못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뭔가 만져주거나 체험을 시켜줘야 결국 그래 하는 정도지 이렇게 교감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유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경락 유형 중에서 아주 둔감형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직관적, 감정적 이 두 성향의 어떤 그 경락 유형, 심리 유형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가서 길을 줄 테니 받으세요 하면서 약간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길을 주는 모양을 하면서 소리까지 내면서 아주 하면은 길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즉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사고적과 감각적인 유형들은 손으로 일일이 다 막힌 혈들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 또 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유형들은 그냥 손으로 안 되고 말로 또는 모션으로만 해도 기가 그냥 다 유통이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은 만약에 8사람이면 몇 사람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지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BTI 성격 유형표가 되겠습니다. 즉 MBTI라고 하는 성격 진단을 하는 그 질문 수가 93개 문항인데 그 93개 문항의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써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는 어느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주로 앞에서
이렇게 구분할 때 관살, 인성, 식상, 재상, 비견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듯이 저는 사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그래서 이걸 MBTI 성격 유형 지문하고 또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체질하고도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기시공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16명입니다. 16유형인데, 즉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었죠. 내외. 이것을 줄이면은 내외향을 구분하지 않으면 8명입니다. 그럼 8명 중에, 여기에서 16명 중에 가장 기를 잘 느끼는 성향이 여기입니다. 직관의 영역. 이 6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를 못 느끼는 유형들은 여기 감각에 해당이 되는 유형이 되고, 그러면 내향형이 더 잘 느낄까요? 내향형이 더 잘 느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성분이, 네 사람이 16사람 중에서 기를 잘 느낀다.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서도 즉 감정을 쓰는 이 두 사람이 더 잘 느끼느냐, 사고적인 사람이 더 잘 느끼느냐. 당연히 감정은 잠재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관도 잠재의식의 영역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제 기시공이라고 하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관념어법을 도표로 보신 분들은 아마 상기 한번 해보시면, 관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감각, 또 이 사고, 연법에 해당하는 것은 감각, 사고, 판단이 되고, 관법에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직관, 감정, 인식이 됩니다. 인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이 이 두 사람이 가장 잘 느끼고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느끼느냐? 즉 판단을 쓰는 사람이냐, 인식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INFP형들은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기를 받으세요 하면은 그냥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몸으로써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조금 하면 이 네 사람, 즉 ISFP형이나 INFP, ESFP, ENFP형, 이형 네 사람, 이 아내들은, 그래서 이 두 사람, 8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 이걸 내외를 뺀다면 이 두 사람이 가장 잘 느끼고 가장 잘 느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하는 수련법을 이 두 분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어떤 생리적으로 확실하게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또 수련적으로나 어떤 기는 못 느끼지만 어떤 또 색다른 어떤 이 사람들, 못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못 느끼는 사람이나 또 잘 느끼는 사람이나 다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 이 반을 똑 쪼개서 위에는 현실세계입니다. 즉 표면의식, 우리 연법에 해당되는, 그 다음 잠재의식 영역은 관법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법과 관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속마음과 겉마음, 속마음이 겉으로 나온 것이 현실세계다. 이것을 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에는 뇌척수신경, 동물성신경이고, 이 밑에는 자율신경, 식물성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즉 대표적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한 저항적 운동을 했을 때는, 즉 우리가 책 자체가 산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산성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열이 나죠. 이 열 자체가 산성을 해리시킨다. 해리라고 하는 건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주신경, 즉 부교감신경 중에 미주신경은 배꼽 좌측의 좌사상 일촌 부위에 미주신경 다발이 있다고 하는데, 복부호흡만 했을 때는 책 자체가 알칼리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칼리로 복부호흡을 많이 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에 침이 고이죠. 이 침은 이 알칼리를 해리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중화시키는, 즉 약알칼리로 그런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복부 운동만 해도 안 되고 이 척추 운동만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만 항진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미주신경만 항진되면 너무 늘어지겠죠. 휴식만 취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입안에 단침이 고이고 아랫배에 단열이 느껴지고 해서 수승화강이 고르게 되어지는,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선도는 이것을 행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걸죠.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수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수승화강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념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의식인데,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과 우리의 신체는 하나입니다. 이 의식과 표면의식과 신체가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키려면 이 표면의식에서 아무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을 통과해서 이 잠재의식까지 집어넣어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그 의식대로, 그 최초의 그 신념대로 생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환경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척추 운동과 복부 운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하나를 뭘 집어넣어라 하는 것이 정기신 통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부와 척추 운동 후 무엇을 어떻게 뭘 심어야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행공 중에 제가 시간을 또 너무 길게 잡을까 말이 빨라집니다. 우리 동법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것이 자, 척추 운동과 복부 운동을 같이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의식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정신이 통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흔들 해주면 밑으로 기운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허 복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안에 침이 나오는 것은 복부 운동의 알칼리를 해리시키기 위해서, 또 열이 나는 것은 척추 운동의 산성을 해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 알칼리가 된 상태에 우리의 의식을 실른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 이것도 잘 안 된다. 허리도 아프고, 이 잇몸이나 또 턱 밑에 어떤 편도선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복부를, 여기를 문제 있는 곳을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복부를 푸십시오. 복부를 푸십시오. 이 복부를 풀어야, 푸는데 누가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보울링공을 활용해서 이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선도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아픈 데가 드러나면 그 위에다 올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가면서 하시다 보면은 풀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풀리면 어깨가 아픈 사람 어깨가 풀릴 것이고, 허리가 아픈 사람 허리가 풀릴 것이고, 잇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 염증도 풀릴 것이고,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 편도선 염증도 가라앉을 것이고,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이 다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복부를 했으니까 척추를 좀 건드려 줘야 되겠지요. 자, 이 지름은 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 위에 경추에서부터 쭉 한마디씩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선도조 소리에 맞춰서. 가장 흉추 7번이 가장 툭 튀어나오고 굽어집니다. 거기에다 넣고 하고, 그 다음에 쭉 요추 1번에서 또 5번 꼬리뼈까지 천천히 올라타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이 통나무는 빨랫줄이 되고 이 몸은 빨래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선도주 소리를 맞춰가면서 듣고 복부를 예를 들어서 중기단법을 한다 했을 때 그 동작 5단계 목화토금수로 해죠. 수화목금토로 가죠. 그 5단계는 이 복부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5단계는 이거를 척추를 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미진한 분은 또 5단계는 복부를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또 이 통나무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자를 해서 호흡을 해 보십시오. 호흡을 하는데 복부와 척추 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자 기를 유통을 시키겠다 임동맥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기가 모여지고 아랫배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한번 내가 의도한 대로 모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아보시는 영역은 여기 영역입니다. 위에 여기 베타파 정신일도 뇌와 뇌파와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를 운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하게 이 단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눈을 감고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가 생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천연색으로. 그 다음에 꿈을 꾼 때, 잘 때 그런 세계죠. 잘 때 꿈을 꾸는 상태는 흑백 꿈은 이 알파 상태, 총천연색 꿈은 이 델타 상태, 세타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를 의식을 활용해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로 알파 상태, 세타 상태, 뇌파가 아주 고요히 또 심파가 고요히 내려와 있다면 그 단열만 잡혔다면 또 모을 수만 있다면 간다는 거죠. 우선 모이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방법으로 쭉 복부와 척추의 균형이 맞고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됐다면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기를 모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기를 모아서 어떤 횡격막이 열리고 골반막이 열리고 생식기막이 열렸다고 했을 때는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던 길 헤엄으로 해서 바로 이거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2사람 16사람 중에서 그 2사람 또는 8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바로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오늘 12시에 100회로 길을 보낼 테니 받으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몇 개월 후에 왔다가 원장님 덕분에 진짜 그때 기가 엄청난 기가 100회로 들어와서 임독을 돌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길을 보낸 건 아니고 잤습니다. 그 시간에. 그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그런 체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쓴 책에 그럼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체념을 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기감이 둔한 사람도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임독을 돌린다는 이유는 임독을 돌려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는 단전입니다. 단전은 태극이라고 했고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집니다. 인맥과 동맥으로.